안녕하세요, 안 팀장입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한테 편하게 보험 얘기, 간단하게 보험 얘기만 해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실손 의료비 보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 중에 약 3,300만 명이 실손 의료비를 가입을 하고 있대요. 와, 정말 많은 숫자죠. 그런데 이분들이 자신의 실손 의료비 보험이 언제 가입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보상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져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느 시점에 03년부터 2019년 지금까지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변천사를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해요. 그래서 조금 이따 이거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손보험이 그럼 어떤 거냐 그거부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것도 여기 적어왔어요. 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질병,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 시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라고 손해보험협회에 딱 나와 있어요. 그럼 지금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비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느냐? 지금은 과거에는 건강한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지금은 세 가지로 분류해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네, 실손의료비 보험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노후실손의료비 보험이라고 그래서 50세부터 최대 75세까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실손의료보험으로 질병,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 시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있는 게 예전에는 굉장히 건강한 사람들만 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더라면 지금은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라 그래서 치료 이력이 있거나 경증, 만성질환을 가진 유병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손의료보험으로 상해 입원, 상해통원 외래, 질병 입원, 질병통원 외래치료 시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자기부담금은 입원 10만원, 통원은 2만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 중에 큰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또 손해보험협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건강한 사람만 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 어르신이나 아픈 사람이 가입할 수 없었다면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입할 수 있는 일부 조건은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보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실손보험 왜 가입을 하냐? 병원에서 치료한 병원비 주잖아요. 그거를 아픈 사람들도 이제 가입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건강보험 실손의료비의 변천사라는 거예요. 근데 실손보험은 가입 시점에 따라서 보장 내역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보장 내역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입 시기에 따라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숫자들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 09년, 09년에 가입하신 분들, 또 그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 또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또 구분이 돼야 되는 게 2016년, 16으로 한번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 구분을 해야 될 그 중간에 하나 들어있는 게 뭐냐면 13입니다. 13. 그래서 이거는 각 가입 연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또 드릴게요. 09년 7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의 실손보험을 딱 살펴보면 그분들은 대부분 상해 의료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용어가 굉장히 생소하죠. 요즘 가입하신 분들은. 요즘 가입하신 분들은 질병, 입원 의료비라고 나와요. 그런데 과거에 가입하신 분들은 상해 의료비와 질병, 입원 의료비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럼 요 상해 의료비가 왜 어떤 부분이 다르냐? 지금은 자동차 사고라든지 산재 사고가 나면 걔네들은 그쪽에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따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간들은 없어요. 그런데 이 분들은 사고가 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도 그 보험금의 50%를 보험회사에서 따로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09년 7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상해 의료비라 그래서 1천만원 이렇게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은 요거 그대로 꾸준히 유지해 가시는 게 굉장히 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질병 입원 의료비는 좀 구분이 되는 게 지금은 5천만원 한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때 가입하신 분들은 3천만원이나 5천만원이나 1억 한도로 가입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들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국민건강보험 미적용 시 40%를 지급을 받는데 이분들은 해외에서 치료받은 거 포함해서도 실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09년 9월부터 13년 3월까지 실손 표준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때 가입하신 분들은 자동차 산재사고 중 본인 부담금에 대해 40%를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방병원 및 치과치료 중 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보장을 일부 해줍니다. 즉 급여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지만 비급여 부분, 즉 임플란트나 치조기술 같은 거는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13년 4월부터 1년 만기, 1년 갱신으로 15년 만기짜리 그게 생겼어요. 그래서 만기 시에 갱신 의사를 필수로 내비쳐야만 다시 15년 동안 또 갱신이 되는 그런 상품이 만들어졌죠. 이때는 통원 약제비가 30만원, 즉 통원은 25만원, 약제는 5만원으로 선택을 하시던지 통원은 20만원 아니면 약제는 10만원으로 선택을 하시던지 그런 것들에 대한 구분이 나타났는데 이때는 약간 그 자기 부담금에 대한 비중이 일부 올라갔어요. 외래 같은 경우는 병원별로 차등이 되는데 1만원, 1.5만원, 2만원이나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자기 부담금에서 공제를 하고 지급을 해주게끔, 그리고 약제비는 8,000원이나 약제비 중에 20%의 큰 금액을 제외하고 보장을 해주게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요즘 들어서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 17년 4월 항상 실손보험은 만우절을 기점으로 되게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17년 4월 1일 또 거짓말처럼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도수 치료라든지 비급여라든지 또 MRI라든지 그런 것들이 통원을 하거나 아니면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더라도 전부 다 한꺼번에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빠져나온 거죠. 그래서 도수 치료, 비급여 주사, MRI가 얘네들이 전부 다 따로 이렇게 분류돼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때도 특약 같은 경우로 빠져나왔는데 도수 치료나 비급여 주사나 MRI는 맥스 2만원이나 아니면 30%를 공제하도록 그렇게 해서 바뀐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입해 놓으신 실손보험이 어느 연도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들을 오늘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은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이제 경제인사이드라는 그런 프로를 이렇게 아이들하고 좀 봤어요. 아이들에게도 좀 경제관념을 심어주고자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데 경제인사이드에 나온 내용 중에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제가 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보험금은 가입자가 병원비를 전부 다 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을 받는 형식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서 병원비를 다 못 낼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걸 한번 또 여길 보고 읽어드릴게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에 입원 치료 시 경제적 사유로 의료비를 내기 곤란한 사람은 보험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의료비 신속 지급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분들이 활용하는 거냐? 의료급여법상 1종, 2종 수급권자 아니면 중증 질환자 또는 의료비 중간 정산액이 본인 부담의 기준으로요 300만원 이상의 고액 치료비를 부담하는 사람이 해당자가 되고요.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중간 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회사로부터 예상 보험금의 70%를 미리 받고 추후 최종 치료비를 정산한 후에 나머지 보험금을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법상 1종 및 2종 소유권자는 의료법상 적법하게 인정되는 모든 병원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질환자나 고액의료비 부담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 및 전문 요양기관의 의료비만 신청할 수 있으니 좀 신청하실 때 주의할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해외여행 중에 얻은 질병이나 사고, 즉 이런 것도 국내 실손보험으로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답변을 드리자면 실손보험은 해외여행 기간에 생긴 질병이라도 하더라도 귀국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치료한 의료비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고요. 해외에서 치료한 의료비를 보장을 받으려면 해외에 나가기 전 해외 실손 의료비 보장이 포함된 해외여행 보험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15년 9월부터 해외 근무 유학 등으로 3개월 이내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에 그 기간 국내 실손 의료보험 보험료를 납부중지 또는 사후에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고요. 국외 거주가 끝나 귀국 시 3개월 이상 해외 체류를 입증한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사후 환급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납부중지 기간에 일어난 사고는 국내 실손 의료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 부분 잠깐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실손 의료보험에 대해서 좀 약간 이렇게 폭넓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것과 좀 다르게 각 기관별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암이나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 얘네들도 가입 시기에 따라서 보상받을 수 있는 어떤 범위라든지 그런 부분도 많이 달라지는데 그런 부분들도 제가 다음 시간에는 팩트 한번 체크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 팀장이었습니다.